안녕하십니까. 인민군 24시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강력입니다. 오늘도 전북한군 90일 훈련소에서 교환수로 활동하던 이현희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0일 훈련소에서 교환수로 활동하고 있던 이연희라고 합니다. 먼 곳에서 또 집이 안산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안산에서부터 우리 방송을 위해서 이제 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멀죠?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마음 탓이겠죠? 네. 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멀다면 멀고 가깝게 생각하면 가깝고. 네. 전 시간에 저희가 이제 윤희 씨가 이제 부대 배치까지 네.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교환수로 배치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교환수의 임무는 과연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환수는 부대 현행 통신을 보장하는 게 기본 임무고요. 작전 지휘 통신을 원활하게 보장을 해야 되는 게 기본 목적이에요. 교환수 그럼 근무는 네. 몇 명에서 서는 거예요? 근무는 저가 있을 당시에 교환 분대 인원이 7명 정도였고요. 거기 분대장, 부분대장은 근무를 안 서고 그 5명에서 근무를 돌아가면서 서는데 보통 기본 2시간에 한 번씩 근무 교대가 규정상 그런데 뭐 이것저것 뭐 사정이 있고 하다 보면 보통 4시간 정도를 근무를 서고 교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시간씩 서야 되는데 4시간을 서야 된다라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분대장, 부분대장은 왜 근무를 안 서요? 사관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지 근무를 안 서더라고요. 원래 그 정상은 그 사람들도 근무를 써야 원래 되는 서야 거죠. 돼요. 예. 결국은 분대장, 부분대장이 근무를 안 서서 이제 분대원들이 더 서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부분대장 정도는 가끔은 근무를 서요. 인민군 군부대들 다 똑같겠지만 뭐 자력갱생이라고 해가지고 뭐 홍농사도 하고 막 가끔씩 그러는데 중대에서 이렇게 밭 밖으로 가거나 할 때 김 매거나 할 때 심심하니까 가끔씩 2명씩 데리고 가요 교환소들을. 가면 뭐 남자 군인들도 좀 흥이 나고 좀 힘이 난다고 해서 가서 노래도 부르라고 그러고 하면 데리고 가는데 그때 되면 이제 전사들이 홍밭 가고 이제 부분대장이 같이 근무 서고 뭐 이렇게 가끔씩 근무 서죠. 대부분 근무소는 다는 비슷하네요. 예, 근무를 다 안 서려고. 그렇죠. 분대장이나 부분대장들이 흔히 하는 말, 야 나도 너희 때를 다 걸쳤어. 네. 이러죠. 네. 그러면서 일하러 갈 때는 힘드니까 아래 전사들을 보내고 네. 자기가 싹 근무 서고. 예. 참. 그럼 교환수로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욕을 많이 먹는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교환수로 배치를 받자마자 분대장이 하는 말이 교환수를 근무를 서려면 일단 욕주머니를 하나 달고 한 군데도 눈물주머니를 달고 이렇게 근무를 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사실 몰랐는데 근무를 서면서 아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인민군 군관들 정말 욕 잘하거든요. 일만한 욕도 아니고요. 전화를 잘못 오타를 해서 잘못 연결을 하면 그거는 정말 기본이고 늦게 받았다고 해서도 소리치고 중대장 전화 바꿔라, 서대장 전화 바꿔라 난리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 내려서 기합 받으면 또 거꾸로 또 저희한테 또 기합에 내려고 엄청 욕 많이 먹고 근무를 혹시 서죠. 그때 욕 먹었을 때 기억이 나신다면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네, 욕을 먹어서 지금 잘못해서 욕을 먹는 상황이고 그대로 한번 북한에서 욕 먹던 그대로. 그래서 독립병사였는데 기구수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훈련 때 좀 잘못하게 되면 참모장 직속이었어요. 딱 내려가게 되면 단칼에 그냥 야 이 새끼야. 네, 그래서요 그냥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안 해?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욕 먹던 생각이 나가지고 여성들은 과연 어떻게 욕하는지. 그 정도 욕하죠. 아, 여자들한테도요? 예, 그럼요. 그 정도 욕하고 이제 신입들 들어오면 옆에 이제 앉혀서 근무를 가르치느라고 같이 근무장에 같이 앉아 있으면 신입이 전화를 받으면 이제 사후교환서 바꿔라. 바꾸면 그딴 식으로 교육 못하냐. 걔들한테는 전화 받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만큼 근무를 섰으면 내 성격을 모르냐. 전화를 빨리 받기를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그걸 못 해주냐. 이거를 엄청 정말 쌍욕을 해가면서 엄청 욕을 많이 하죠.
아, 제가 남자들만 있는 부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욕 먹는 걸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해요. 그래서 눈물 주머니, 예, 욕 주머니를 욕주머니. 달라. 예. 사실 북한군에서 제일 많이 욕을 먹는 것이 바로 교환대죠. 교환수들. 그렇죠. 예. 잘해도 욕 먹고, 예. 못해도 욕 먹고, 예. 그냥 욕 먹는. 좀 편안하지만은 그렇죠. 뭐 다른 구분대에 비하면 참 많이 편하고 그냥 뭐 말로 앉아서 보러 먹는 직업이라고 되게 많이 부러워하는 직업인데 정작 이제 저희 부대 안에 내에서는 제일 힘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방송원도 여자고 청무서기도 여자고 간호사 이렇게밖에 없는데 근무단에는 저희밖에 없어요. 근무는 저희만 서는데 근무 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일과를 맞춰가며 근무 서고 새벽에 나가서 근무 서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제발 근무 안 서는 데로 가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배부른 홍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보다 힘들게 근무한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또 더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근무 서는 거 보면 야, 자네 앉아서 그냥 편안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근무만 서는 분들은 야, 나 나가서 차라리 일하는 게 낫겠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많이 생각해요. 해요. 예, 맞죠? 예. 저희가 제가 2000년도 정도까지는 저희가 지상에 교환근무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정일이 모시는 뭐 그런 준비를 한다고 어정업 7년대 친호 쟁취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교환대가 일산 유사시에 이게 폭격을 맞으면 제일 먼저 타격을 맞으면 그게 통신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렇죠.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갱도에 들어갔던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지상에서 서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갱도에 들어가 근무 서는데 이 갱도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여름에는 춥고 겨울에는 따뜻한 것 같아 조금 들어가 있으면 또 춥고 항상 갱도 안에서 섬옷을 입고 근무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추워갖고. 그때 그 김정일이 아마 지시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가 지시가 내려오면서 저하고 이제 윤희 씨가 비슷한 때 이제 군 생활을 했어요. 보면. 그래도 그때 나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김정일이가 이제 뭐든 뭐 이제 통신 부대 그리고 이제 교환대를 이제 갱도하라고 하면서 그 겉에 지상에 있던 교환대를 100%다 갱도를 요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때 대공사했던 생각이 좀 나거든요. 네, 막 강케이블 안에 다 넣어야 되고 엄청 큰 거 했죠. 그러면 윤희 씨는 이제 교환대로 가고 오빠분은 이제 전번에 전신수로 이제 배치를 받았다고 했어요. 예, 통신 중대 같은 참모소대, 참모소대 나는 교환분대, 오빠는 전신분대에 배치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오빠가 하는 전신분대의 기본 일은 교환기 고장을 나거나 간부들 사무실에 전기가 고장 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수리하는 게 기본 임무여가지고 그래도 참모소대 전신분대는 외부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외부 훈련을 많이 안 나가서 그나마 좀 편한 분대 중에 하나. 그렇죠. 통신수리서 비슷한. 비슷한 거예요. 그죠. 예. 교환대보다 사실 이런 교환대보다 사실 오빠분이 하는 네. 이 전신수 이런 분들 오히려 더 편하네요. 더 사실은. 쉬워요. 그렇죠. 더 쉬워요. 내부에 나가는 시간도 많고 사실은 이동할 때도 많고 해가지고 사실 먹을 날도 더 많고요. 맞아요. 간부 사택에 전화 수리한다 하고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오고. 녹화기 보다가 영화 보고 들어오고. 그렇죠. 그 사택에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오고. 맞아요. 부대 와서는 밥 안 먹은 채 하면서 배가 아파 못 먹겠어 너 이러고 먹어라. 너 먹어라 이러고 또 오빠가 주는 밥도 많이 먹었겠네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 저희가 이게 갱도 들어가기 전에는 지휘부 청사 옆에 교환근무장이 있었는데 정말 교환근무장 창문이 쉴 새가 없이 열렸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가 가고 오고 하는 뭐 일반 대대 군관들이나 중대 군관들이 가다가 뭐 하나씩 던져주고 가요. 간식을 계속 그 창문으로 계속 갖다 주고요. 그리고 교환서들이 이런 걸 잘해요. 흔히 이제 우리 정치도원이 항상 하던 말인데 너네는 쌀 나오는 구멍, 기름 나오는 구멍, 무슨 피복이 나오는 구멍이 다 있다고 하듯이 뭐 전화 한 통이면 흔히 갖다 주고 그러거든요. 그럼
좀 지상에 있을 때는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근무 설 때 여름에는 이렇게 창문 열고 서는데 창문 턱에 항상 핫한 과자가 계속 와 있었고요. 계속 간식을 주고 누군지는 몰라요. 얼굴을 못 보고 우리는 항상 근무 서는 중에 보면 와 있어요. 그래서 엄청 좀 생활을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하로 들어가니까 지하 갱도는 차단하잖아요. 네. 외부 인원 차단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상에 있을 때가 재밌었는데 이런 말을 많이 했죠. 맞아요. 교환대에 있으면 또 조금 고난은 있죠. 있어요. 네. 네. 빨리 어디다 부대에다가 제가 연대 왔는데 갑자기 중대에다가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교환분대장이 안 바꿔줘. 계속 다른 데만 하고 네, 안 바쁘다고. 바꿔줘. 네. 그러면 할 수 없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주던가 여자들 같은 사탕 갖다 주고 빨리 하려고. 맞아요. 네, 이런 부분은 있죠. 저희도 이제 먼저 연결해줘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고 좀 나중에 연결해줘야 되는 대상이 있고 그리고 연결해주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구분대와 구분대 간에는 연결을 사실 해주지 말라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네. 지휘부에서만 각 구분대라 전달을 하는 거지 각 구분대에서 각 구분대 하는 거는 너희들이 걸어가서 해라는 거예요. 굳이 너네가 교환을 끼고서니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웬만하면 연결해주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평소 나는 잘했어. 그러면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몰래 연결을 해주다가 걸리면 또 됐다 혼나고 안 걸리면 다행이다 싶어서 연결해줘서 인적 관계가 좀 잘 형성되는 네, 그런 게 있죠. 교환수는. 오빠가 그러면 이제 전신수는 이제 전화기 수리를 하고 네. 나는 잘못 헷갈렸어요 지금. 네. 제가 네. 전신수라고 해가지고 저는요 던쭈던던 하는 부대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통신중대에 이제 유선소대, 무선소대, 참모소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선소대는 무선기를 메고 다니면서 던져뜯던 하는 거고요. 참모소대는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유선서대 같은 경우 이제 전화기, 네. 전화기를 가지고 통신선을 누려가지고 예. 통신을 보장하는 예. 거고 무선수들은 이제 던쭈던던을 예, 해가지고 맞아요. 사실 그 던쭈던던 하는 의미가 있죠 북한군에서 또 왜냐면 그냥 전시에 말을 하면 도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예. 던쭈던던을 하는데 제가 전사 때 한 3개월간을 무선수로 활동을 했어요. 네, 전사 때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하다가 이제 뭐 거기서 다시 그만뒀는데 경찰서대로 이제 갔는데 그때 배웠던 게 아직도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냐면 밥을 먹을 때 밥 숟가락을 뚜면서도 갑자기 사관이 그래요. 구대원이 저보고 밥 뭐야? 그럼 던쭈던던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밥 먹다가도 그걸 못하면 나가 밥 먹지 마.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근무 시간에 서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피곤한데도 그거 구워보면서 계속 던쭈던던 이러면서 맞아요. 했거든요. 저희 오빠도 이제 전신수를 하다가 한 2년을 하다가 무선 소대로 다시 이렇게 배치를 받았는데 무선 소대 가서 있으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벼룻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앉으면 계속 손을 이렇게 떨어요. 계속 이렇게 떨고 서서도 계속 손을 이렇게 다리나 대고 두드리는 연습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직업병이구나. 네. 예. 그러니까 무선 서대 안에 원래 전신수라고 해가 전문 이거 던주던을 이게 암호로 때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무선기만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던주던을 하는 군인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신수가 지금 막 때리는 이런 건 못했고 그냥 말로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배웠었는데 제가 다 잊어먹었어도 숫자 1부터 10까지는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가혹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남은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서 오빠 직업이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현희 씨는 던쭈던던 아시나요? 혹시? 저는 몰라요. 그래요? 네. 저희는 근무만 끝나면 이제 또 교환대 침실에 와서 가상 이게 모형된 교환기가 있어요. 나무로 만든 교환기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계속 코드꽂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급수가 있거든요. 급수가 있어 급수 시험을 가는데, 예, 그러면 이게 코드를 1분에 몇 개를 꽂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불러주는 번호가 있는데 뭐 355, 275 이렇게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이게 다 100% 꽂으면 합격, 100% 꽂아도 그 초에 그 개수를 다 못 채우면 몇 급 이렇게 급수가 있어요. 교환수도. 그래서 예, 근무 끝나고 나서는 무조건 계속 코드 꽂기 연습, 발음 교정 연습 계속 이런 거만 한 것 같아요. 선이 번개처럼 움직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한 번씩 급수 시험 갈 때면
밤을 새서 코드 꺾기 연습을 하고 나무 코드 갖다가 예, 모형으로. 그러면 교환대 이제 구멍들이 쫙 있잖아요. 네. 그 구멍이 몇 번부터 몇 번은 참모부 몇 번은 있죠. 종치고 버이고 예. 있잖아요. 다 기억하겠네요. 100%. 그럼요. 그거 기억 못하면 군부장이 안 앉혀요. 그렇죠. 예, 그 100%다 기억해야 되고. 근데 백회선 교환기라고 해가지고 구멍이 100개가 있는데 100사람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 이렇게 뿌리짓 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 구멍에 2개씩 들어가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암기를 해야 되고 가끔씩 또 설레가 고장나게 되면 그 전신분대분들이 위치를 옮겨버려요. 거기 전화해서 오늘 여기서 여기 전신가야, 오늘 여기 전신가야. 그럼 그걸 또 암기를 해야 돼요. 원래 있던 구멍은 고장이 났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또 그렇게 바뀌는 것도 다 기억을 해서 꺼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 뭐 이제 버입으로 북한 버입으로 들어가는 손인데 솔로가 고장 나서 다른 손으로 네, 우회로 됐으면 우회로 그것도 됐으면 기억을 해야 돼요. 또 기억을 해서 예. 야 이거 완전 혼돈이 많이 예, 가겠는데요. 그래서 혼돈이 많이 돼서 이제 꼭 그렇게 선료가 오늘 많이 변경될 것 같고 또 북한군이 비가 오면 계속 이게 합절이 돼가지고 분명 나는 대륙하고 통화하는데 막 전신가 말이 막 들리거나 뭐 다른 데 말이 막 들려요. 그러면 또 그거 수리하러 가신 분이 다른 구멍에다 설치를 해서 전화가 들어와요. 여기는 어디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또 다 암기를 해야 되고 통화를 하다가 다른 데 말이 들린다고 저희 보고 막 소리치고 난리 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로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 먹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구멍에 불이 막 마요. 막 합전돼 가지고. 그렇죠. 네, 번개 치면 번개가 찌릿찌릿 귀로 막 들려요. 찌릿찌릿 이렇게. 그럼 수화기 끼기가 싫은 거예요. 저 이렇게 수화기 끼고 근무를 서잖아요. 그 수화기 끼기 싫은 거예요. 번개가 치면 너무 귀가 아파갖고. 그 교환수 분들이 근무소다가 번개 칠 때 이거 끼고 있다가 기가 나가는 사람이 예, 있어요. 있었대요. 예, 쟤는 못 봤는데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북한은 정말 도청하기 쉬운 날이 비 오는 날이거든요. 예, 비 오는 날. 네. 그러면 진짜 다 들려요. 비 오는 날에는 합선이 너무 돼가지고 예. 전화기 딱 들고 있으면 어느 대대에서 막 하는 것들이 다 들리죠. 사업 보고 하는 이야기들이 맞아요. 다 들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대에서 사업 보고 하는 거 지금 연결을 하는 건데 4대대가 만약 예를 들어서 했다면 1대대 거가 들리고 2대대 거가 들리고 다 들려요. 다 들려. 예, 막 혼잡이 들려요. 돼가지고. 맞아요. 이게 합선돼가지고. 북한의 이 선로라는 게 이제 통신선이잖아요. 예. 예, 선이 요락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요락해서. 예. 통신선이 계속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쌓고 뭐 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 부대 같은 경우도 자동 전화를 많이 군자동이라는 거를 넣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게 통신선이라는 게 뭐 정말로 유사시 때 폭격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흔히 쓰는 그냥 다이얼 돌려 쓰는 이게 전화기 그게 북한에서는 흔히 들면 최신소가 나오잖아요. 아니면 군대는 교환대가 나오는데 그걸 끼지 않고 이제 군 자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번호 삑삑삑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전화할 수 있는 그 자동 전화기를 넣고 제가 근무 설 때도 그 교환대 자동 전화기가 한 대가 있었는데 그거 사용 때문에 엄청 많이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비밀 때문에 군자동 사용을 한 분들은 다 명단 적어야 돼요. 어느 누가 몇 시에 어디에 통화를 했다는 걸 적어야 되는데 혹시 뭐 적었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연결해 줬을 때 만약에 뭐 서대장이나 중대장한테 잡히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비판 대상이 돼가지고 또 그 북한에서 흔히 하는 호상 비판, 네, 화상 비판. 예, 세워놓고 아주 집중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었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제 부대 배치받게 되면 분대장이든 뭐 이제 서대장이든 네. 이런 사람들 야 너 부모 뭐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예, 물어보죠. 예, 저희 분대는 저하고 지금도 생각나는데 같이 입대했는데 함경북도 오랑 비행장 예, 오랑. 비행장 그 노무사라 그러나요? 거기서 뭐 노동자리라는 예. 분의 자식이 하나 있어서 저희 같이 입대한 분 중에 그 외에는 몽땅 어느 사단 무슨 뭐 정치위원 딸 어디 뭐 초대소 뭐 누구네 딸 이런 게 많았어요. 저희는 그래갖고 너는 어떻게 여기로 왔냐? 여기는 아무나 오는 데 아닌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부대 있을 때 혹시 이렇게 군관들이 저녁에는 이렇게 근무 서면서 심심하면 전화 들고 너 이름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잡통화라고 하죠. 네, 교환대에서는 네. 잡통화를 하는데 저는 강원도 안변이라는 곳에서 뭐 학교를 다녔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희 아빠 뭐하냐? 저 아빠 안 계시는데요.
너 여기 어떻게 왔냐? 무슨 밧줄 타고 왔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90일 요단은 여자가 정말 20명 안팎이라서 정말 손가락에 꼽아서 오는 것인데 너 무슨 줄 타고 여기까지 왔냐? 너 혹시 뭐 무력부인 누구 있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군간 자녀들이고요. 하여튼 그래야죠. 야 우리 어머니가 제일 교포다. 그래서 그런 데 가게 되면 사실 좀 잘 사는 좀 자녀들 그리고 백을 써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대에 가다 보니까 네. 조금 위축이 되는 일도 간이 있을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저는 엄청 많이 위축이 많이 됐었고요. 명절날이면 사람이 근무 설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저나 이제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 오랑에서 온 친구가 2명이 정말 12시간씩 근무를 맡아서 근무를 셨어요. 명절날이면. 정말 북한에서 명절이라고 하게 되면 뭐 설날이나 뭐 2월 16일이나 4월 15일 같은 가거나 뭐 4.25 이럴 때는 애들이 집에 가고 없거나 미리 이런 애들이 만약 일명 부탁자라고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단장이 걔네 아빠네 부대라 딸을 보냈어요. 너네 부대 내 딸을 보낼 테니까 내가 우리 딸 봐주고 내가 너네 딸 봐줄게. 이렇게 거꾸로 온 애들이에요. 그러면 명절 전에 벌써 찾아요. 야 보내지 않고 누구 보내 하고 집에 얼려 버리면 벌써 집에 가고 없어요. 남포 무슨 평성 이렇게 집인 거예요. 멀지도 않아요 애들의 집이. 그러면 이렇게 집에 가버리면 저는 집 간 것도 몰라요. 근무 설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오랑에서 온 그 친구하고 저하고 근무를 다 더 맡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날에 어디를 나갈 수가 없어요. 혹시 군대들은 명절날 사진도 찍고 이런 거는 하잖아요. 그것도 못하고 뭐 간호사 애들은 가끔씩 사복 입고 평양시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못해요. 이게 근무를 쉬어야 되고 근무장 비워놓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큰일 나죠. 정말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12시간씩 근무를 서고 계속 걔랑 나랑 오빠가 근무를 서가지고요. 햇빛을 못 봐가지고 오랜만에 바깥에 나가면 군관들이 아니 너는 뭐 햇빛을 못 봐가지고 애가 새하얗게 애가 질린 애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갱도에서 별로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갱도 근무장 안에 그 침실에서 자다가 걔랑 계속 근무를 바꾸는 거예요. 또 혹시 걔가 어디 뭐 화장실 가고 싶거나 이러면 또 바꿔줘야 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하고 나하고 계속 침실에 누워있다가 계속 바꿔주고 손 바꿔주고 해서 근무를 진짜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혹시 입당하는 그것도요. 내내 먹이는 거예요. 중대에다가. 편안한 데 가서 좋은 거 같으면서도 네, 사실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너무 데는 심했어요. 또 저희들 같이 전방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이제 치열하진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평양시 부대 이제 같이 그런 부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경쟁률이 너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육체적인 힘든 것보다 이게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나는 정말 조금이라도 뭘 잘못하게 되면 입당 못하고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너희는 대충 가다가도 가면 땡이지만 나는 정말 조그만 잘못 하나 하면 정말 입당 못하겠구나 이런 고민을 그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 엄청 많이 고민에 대한 상담을 많이 했고 둘이서 앉아서 그래갖고 저는 너무 그 갱도 안에서 근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관절염이 와가지고 류마티스 관절 진단을 받았고 플러스 병원 입원한 적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병이랑 연결이 되어 있대요. 류마티스 관절이. 그래갖고 너무 무릎하기 아프고 손발이 붓고 하니까 플러스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한 적도 있고. 네. 정말 쉽고 좋은 부대로 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힘든 또 생활을 하셨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 시간에 그 뒤마무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